전혀 이게 휴대폰이 버스북에 오면 이게 그랬다니까. 지금 요즘에 애들한테 얼마 전에 인용식이가 인터뷰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청년 치매 증상이 자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여러 의료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예 지금은 휴대폰 때문에 전화번호로 전화 안 해오거든요. 안 해오니까 옛날에 몇백 개 누구 이런 얘기 머릿속에 펴 떠오르는 게 하나도 안 떠오르거든요. 옛날에 진짜 몇백 개씩 심지어 집사람 전화번호도 갑자기 물어보면 그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차량도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계가 이미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머리를 자꾸 암기해야 된다는 이걸 등한히 하면서 외우려고 하지를 않는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화가 된 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의 머리가 퇴화된대. 그래서 요즘 애들이 옛날보다 자꾸 머리를 덜 쓰는 쪽으로 가고 머리를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치매가 온대요. 치매가 그래서 빨리 치매 환자가 많이 생겨요.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통신기기들 특히 휴대폰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생활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외우는 거야. 안 하고 찾아보면 되는데 굳이 그걸 말하고 기록을 하고 외워 그런 상황이 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를 다니면서 많이 하시던 노인들이 치매가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공부하고 새로운 걸 또 알아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을 자꾸 하면서 머리를 써야 치매가 들어온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는데 사람이 요즘에 알아야 될 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머릿속에 갖다 넣고 있어요. 옛날처럼 치매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노마인들 손가락을 쓰니까 이걸로 대화를 하니까 치매가 없대요. 그래요? 노마인들이 치매 환자가 없대요. 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또 그게 있구나. 이게 필요한 얘기 전부를 해야 되니까 손가락으로 해야 되니까. 머리 쓰고 그거를 내가 우리 노화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노아인들이 치매가 없다고. 색스폰 만지면 색스폰 피아노. 인지력 그래가지고 계속 악보 보고 계속 놀래가지고 그거는 근데 눈하고 이거하고 동시에 가야 되니까 그렇겠구나. 이게 보면서 입술 모양 보면서 인지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은 색스폰을 잘 받았네. 색스폰을 잘하는 거예요. 집사람.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가 치매는? 들어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진짜 그거는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꼬박 붙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건데 건강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이 이렇게 통제가 되는 사람하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이게 지금 진짜 탱크 아무 데나 몰고 다니면 똑같죠? 네. 폭탄이에요, 폭탄. 폭탄,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으로 이 통신을 주고받는 이거는 넘어가. 이런 분류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이름을 새로운 걸 워낙 많이 갖다 붙이니까 우리나라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이런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전부 영어로 이거는 독일말로 또 이렇게 써가지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옛날에 스타링크 쪽에서 이렇게 막 전 세계를 스타링크가 요 지구 가까이다가 인공위성을 몇 개 쏘아 올릴 계획이다. 42,000개 쏘아 42,000개. 지금 12,000개 지금 쏘아 올리는 1차 작업이고요. 지금 있는 게 많이 챙겨 있어요. 12,000개 지금 쏘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몇 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아직 이정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스타링크가 아직 안 됐어. 우리나라에 스타링크 코리아 지부가 만들어는 졌습니다. 만들었는데 아직 상용화는 안 돼. 그리고 지금 앞으로 3만 개 더 올려가지고 42,000개라는 쫙 깔게도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금이 비싸. 아니 많이 힘든 요금 싸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굴에 작은 데다가 굳이 저걸 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뭐 미국처럼 미국이나 러시아나 땅들이 큰 사람 사람들이 큰 나라는 이게 랜선 깔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차라리 저기도 나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촘촘히 빌려가 쓰고 돈 요금 주는 촘촘히 됐기 때문에 요금 비싸요. 그다음에 휴대폰이 엄청 좀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리고 안테나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지금요 안테나가 우리 기억해 보시면 옛날에 모토로라 네, 뭐또 백돌폰 가지고 다닐 때 안테나가 이따만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이 잘 없어졌잖아요.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지금 사용하는 주파수가 네. 지금 그 주파수가 요 안에 있는 요 내장된 안테나라도 커버가 가능했어요. 옛날 같으면 옛날에는 사용하는 주파수가 저 메가헤르츠가 되니까 이거는 안테나가 한 30cm 정도는 있어야 이게 신호가 받아지니까 이만한 안테나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한 10cm 정도만 되면 통화가 가능할 정도는 이 요한 속도로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안테나가 바깥에 귀찮게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자꾸 안테나가 좁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파가 요 안테나에서도 잡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잡히게 하려고 하면 신호를 엄청 빠르게 해야 됩니다. 진동하는 걸 빠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가까이에서 인공위성을 낮은 궤도로 띄워가지고 육지와 또는 바다 표면에 있는 것들하고 바로바로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북이 참 대단해요. 그거 해킹해가지고 그 화폐 네. 그거 그냥 그 세계에서 그 이북에서 보유한 뭐 세 번째인가 뭐 가상화폐. 가상화폐를 그거 다 도둑질해가지고 네. 가져왔다는데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실력이. 만약에 지금이 이제 물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의 중요한 국가 정보들을 많이 빼돌릴 수 있거든요. 돌려가지고 써먹하니까 중국도 뭐 전쟁무기 카피 비슷하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첩보 또는 이제 중간에서 정보를 빼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빼는 방법들이 이렇게 전파를 이용하면 이 전파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법을 쓰고 그거 참그 나는 대단하다 그래요 이북이. 그걸 그 미리 한 우리 뭐 경제 수준 말하는 어마어마하게 우리하고 차이 나는데 그런 거는 뭐 해킹하고 그런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응용력은 지구상에서 두세 번째 될걸요.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처럼 저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가에서 구원하면서 살아가면 옛날에 달러 우주 지표도 북한에서 만들어져서 북한에서 뭐 만들겠다 하면 돈이 드는 거는 모르겠지만 기술로서 따라붙이는 건 상당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맨날 그게 걔네들이 뭐 아주 가난한 나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보면 뭐예요? 위성 쏴 데려가지고 그냥 난 돈 그거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라는 거. 신기하기도 하고. 그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지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사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사람에서 보면 사람이 어떤 감지한다는 감각이라는 게 몸으로는 촉각을 느끼거든요. 떨리는 거, 온도도 느끼지 않습니까? 통증도 느끼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것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문둥병입니다. 한센시 병이라 해가지고 하는 문둥병인데 이게 뭐냐면 감지를 못하게 신경을 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균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촉감, 부딪히면 아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다치. 근데 이게 감각이 없으면 부딪혀도 감각이 안 느껴지면 여기는 끓여서 피가 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파상풍균이 들어가가지고는 여기가 짓물러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온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화상풍뿐 아니라 한센시병이나 나균에 감염이 된 분들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따뜻하게 해서 머리를 감겠다, 얼굴을 쉬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뜨거워. 그럼 우리는 가자마자 이러면서 바로 하는데 이 감각이 안 되면 들어가가지고 해갖고 씹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게 손에 다 화상 있거든요. 그리고 화상 있고 나면 따갑고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거든요. 통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약간 느낌이 그냥 괜찮은, 근데 그래서 화상 있고 껍질 벗겨지고 이렇게 되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마리가 좀 묵혀지거든요. 이런 건데 이렇게 통증도 안 느껴지고 온도도 안 느껴지고 촉감도 없으면 이런 분들한테 촉감을 느끼게 해주려면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너무 많이 든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에 보면 통증을 느껴야 위협을 하니까 병 뚫는다는 거 있죠. 지금 저 물병에 있는데 우리가 물병이 필요한 술병, 나 혼자도 본 중에는 술에 중독되는 분도 있으니까 술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술을 못 먹게 하려고 하면 술병을 따는데 이 비틀어가지고 따는 것 자체가 나중에 안 따지면 해갖고 살이 찢기고 뼈가 나올 때까지 돌린대. 그 다음에 열쇠를 잠가 놓으면 열쇠 그거는 이렇게 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망치 같은 거는 제껴가지고 또 빼잖아요. 빠루 같은 거요. 빠루가 힘을 줘도 안 되면 실해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밑으로 묵혀져가지고 뼈가 나와도 이건 문제예요. 왜냐? 안 아프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술을 먹고 싶으니까 눈으로 그걸 웃을 때까지 하려고 이 손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놓고 아프도록 심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알람을 울도록 요 장갑 같은 걸 끼고 해서 장갑에 힘이 하면 알람이 뺑뺑뺑 해갖고 모자에다가 씌워가지고 알람이 울도록 해놓으니까 어떻게 배터리를 빼버리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그래서 배터리를 빼니까 안 돼가지고 배터리를 못 빼게 이 등 가운데다가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조끼처럼 입고 다니게 해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딱 할 때는 정 안 되면 선을 끊어버리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에 왜 통증을 느끼게 만들었느냐? 아프면 안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 통증을 못 느끼는 그 감염이 된 사람들 이게 안 되는 자세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교수님 이 젊을 때는 감각이 있는데 예. 나이가 먹으니까요. 제가 이게 피가 꿀 나는데 예. 이게 이렇게 나는데 언제 이렇게 피가 나지? 왜 감각이 없지? 도대체 나이가 먹은 이 촉감이요 감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내가 느껴요 요즘. 피가 막 찍지는 옛날 같으면 그 정도 나오면 저도 좀 있는데 그런 게 있어. 갑자기 나이 뭐 샤워를 하는데 보니까 네. 뭐 바꿨는데 뭐가 머리 들어있어요. 네. 이게 뭐지? 이게 언제 그랬는지 언제 그랬지 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 있기는. 나이가 도대체는 먹은 것 같아요. 감각이 어, 들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통신이라고 하지만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전부 감지가 되고 그것이 해석이 돼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기계도 마찬가지 뭐 통신 기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기본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것을 느끼느냐, 어떤 방식으로 느끼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응용이 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구분이 되는 우리 옛날에 텔레비 흑백 봤지 않습니까? 이제 컬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옛날에는 텔레비가 나와도 거기에 문자가 탁탁탁탁 찍히는 거는 최근에 요즘에는 뭐 뉴스 나오면 밑에 얼마나 장하게 많이 찍히는지. 예, 그것도 굉장히 이제 발전된 거거든요. 요즘에는 뭐 자막 보면 더 재미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해놓고 밑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아직까지 안 되는 게 냄새나 맛은 아직 우리가 못 느끼죠. 휴대폰으로 뭐 냄새나 맛을 아직 못 느끼잖아요. 소리까지는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신호를 보내는 쪽에서 그 신호를 보내면 받는 쪽에서 그 신호를 알아듣고 고춧가루 냄새 같으면 고춧가루 냄새를 퍼주게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맛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맛을 느끼면 우리가 혀가 맛인데 그러면 이제 혀에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뭐 특별한 장치를 혀하고 휴대폰하고 해가지고 통화하면서 야 살구가 먹고 싶어 할 때 우리 침 나오듯이 어떤 뭐 동조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맛을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AI도 이제 앞으로 그 접목시키면 AI도 그 사람 구실을 한다. 지금 앞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계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과 바꿔질지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요즘 달려가 있는 화재 경보장치 이것도 냄새 맡고 열 감지하고 소리 감지까지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가 냄새가 우리처럼 냄새 맡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서 어떤 화학 성분을 자기가 감지하면 그걸 가지고 이게 타는 냄새다 이런 것까지도 감지하도록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점점 센서 기술이 좋아지면 냄새라는 것 자체를 어떤 식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매운 냄새, 고소한 냄새, 달콤한 냄새 이거를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우리 개가 냄새 맡는 이거를 개가 맡는 냄새 정도를 지금 센서를 만들어 가지고 개 수준으로 지금 자꾸 만들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굳이 개를 훈련시켜 가지고 냄새, 마약 감지를 하는 것보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하면서 냄새를 맡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은 사람이 죽을 병에 대해서 얼마 안 있어서 죽겠다 하는 부분을 개는 냄새를 안 나거든요. 개가 자기 주인이 있을 때에 자기 주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냄새를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개의 어떤 냄새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가 하는 부분들을 요즘 연구하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사람이 수명이 끝나갈 때에 우리 몸에서 어떤 특수한 냄새가 나오는 건지 우리 몸도 보면은 감지를 하는데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 몸에서 점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오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보면서 찾아주면 이제 그런 냄새가 만약 포착이 되면 병원에 긴급 입원해가지고 어떤 병에 대한 걸 하면 조금은 더 위기를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때까지 사용되었던 부분이 점차 통신이라든지 AI 쪽으로 기술이 자꾸 넘어간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통신이라는 부분들 자체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소통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기계하고 사람하고가 사실은 소통하는 거죠. 휴대폰 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휴대폰 여는 거고 버튼 누르는 게 휴대폰하고 기계적으로 지금 버튼을 누르든지 터치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이것이 기계하고 통신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듣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 어떤 건 한 번 누르면 되고 어떤 건 두 번 눌러야 되고 어떤 건 흔들면 되고 이 한 가지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수 치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아파트가 보면 누워서 박수 치면 불이 점점 어두워지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점점 밝아지고 이렇게 해도 만드는 건 전부 다 기계에다가 그런 신호가 가면 작동하라고 프로그램을 갖다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기계와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기계와 신호를 주고받는 것뿐 아니라 이게 이제 로봇으로 이게 AI로 가면 AI 로봇하고는 말로 주고받든지 손짓을 뭐 하든지 이제 이게 지금보다는 더 복잡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말을 하면 걔가 인공지능 걔가 핥아 주기도 하고 웜을 치기도 하고 요즘에 말로 붙이는 집에서 이제 노인들 케어하는 로봇들이 일본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특히 나이 드신 홀로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지금 이제 응용이 되고 보급이 된다는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가지고 소통된다는 그 정도로 사실은 뭐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하루 종일 말 걸어주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로봇이라도 와가지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노래 한 곡 틀어드릴까요?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옆에 로봇 하나씩 끼고 다녀야 되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웨어러블 해놓고 참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감지 센서를 우리가 하나씩 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감지 센서는 이게 우리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고 근데 이것이 AI하고 연결이 되고 하면 지나가다가 이 길 가시면 안 되는데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병원은 요쪽 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하고의 통신도 아주 단순하게는 한국말로 자기 나라 말로 하게 되겠지만 이 로봇이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이 로봇이 작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응용, 변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로봇과 작업하기 위해서는 AI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또 우리한테 과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관광할 때 기획할 때 AI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맛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10년, 20년 정도만 지나면 AI가 우리 휴대폰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옆에 있으면서 온갖 것에 같이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이 지금 통신이라는 것뿐 아니라 소통,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명확하게 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기계 장치로 지금 서로 연결을 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니까 일단 에너지, 동력을 줘야 되거든요. 배터리 충전해야 이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뭐 작동하라든지, 뭐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러면 그게 따라가지고 작동이 되도록 지금 이렇게 해두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선을 연결된 회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그 작업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건 우리 리모컨으로 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유선, 무선이 막
복합적으로 얽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파를 쓰거든요. 전파는 연결된 거 없이 그냥 전파 신호만 가지고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뿐 아니라 신호를 얼마나 많이 보낼 수 있느냐, 이걸로서부터 점점 이제 더 많은 정보가 주고받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말하면 이 휴대폰으로 PP 가능한 시대에는 문자밖에 못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 가기 시작하고, 사진이 가고, 동영상이 가고, 요즘에 그래가지고, 예전에 집에서 동영상 가다가 제대로 안 되면 확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선명하게 안 찍히면 휴대폰 바쁘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찍으라고. 그게 뭐냐, 이 휴대폰 자체가 갖고 있는 짧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신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냐, 그 차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 전파의 주파수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전파를 하게 되면 우리는 평범적으로 전파를 하는데 원래 정식 이름은 전자기파거든요. 예. 이 전자기파는 우리가 많이 해서 몸에 많이 맞으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전자기파 영향이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파 자체가 원래 전자기파의 줄임말이고 전기의 힘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자석의 힘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고 그걸 전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기를 가지고 하는, 우리가 흔하게 전기를 주변에 많이 보니까 저런가 보다 하고 싶은데, 이 자석 기운이 있다라는 말은 크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안 다가오는데, 우리 MRI 찍는다 할 때에 MRI가 이게 자석 기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MRI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원리는 핵 자기공명이라는 걸 했고, 요즘에는 더 명확하게 NMR이라는 식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MRI는 요즘에 보험도 MRI 지금 적용을 한다 하고 했으니까 이제 MRI 더 많이 찍어지겠죠. 그래서 MRI 하게 되면 더 정밀하게 미세한 부분까지 자꾸 이제 볼 수 있으니까 MRI를 특히나 이제 우리 몸 안쪽에 MRI 많이 찍죠. 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반듯한 영향이 있죠. 네.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전자기파 중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자주 하는 것은 몸에 생물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하지 마라 하는데, 자주 하지 마라는 술도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 그게 즐길 사람한테는 또 자주 하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사 선생님들이 과합니다 하면 줄이는 게 가장 좋죠. 오, 시간이 많이 예,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